다음 질문은 영성지능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영성지능이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또한 영성지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아까 다 드린 말씀이 그건데요. 영성지능이 여러분의 양심지능이고 철학지능입니다. 우주의 근원적인 우주법에 대한 이해 정도. 지능이라고 하면요. 우주법에 대해서, 우주의 진리에 대해서, 우주의 공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그걸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알고 쓸 수 있는 그 능력을 지능 그럽니다. 노력 안 하고. 그냥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거죠. 그게 지능이에요. 노력 안 하고 그냥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그 영성들. 그 영성의 단계를 지능 그럽니다. 여러분 거가 된 영성의 단계를 우리가 영성 지능 그럽니다. 이미 여러분이 소화하고 있는, 즉 소화한다는 건 알고 쓰고 있는 정도. 황금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영성 지능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하지만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죠. 성인과 사이코패스 수준의 차이가 납니다. 영성 지능의 차이입니다. 지능이 아주 없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겠죠. 아무리 사이코패스도 또 자기 자식은 또 사랑하기도 하고 남의 입장을 배려를 아예 못한다고 못해요. 너무 제한돼 있고 그게 일반적이지 못한 거죠. 공감 능력이나 여러 가지 능력이. 그래서 영성지능은 저는 4가지로 측정하시라고 권합니다. 전 세계 영성지능을 이렇게 4가지로 측정하라는 데는 없지만 영성지능의 본질이 양심지능이고 철학지능인 걸 아는 한에는 진선미를 얼마나 알고 구현하느냐 하는 걸 아는 한에는요.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게 인의지를 얼마나 소화하느냐입니다. 즉 남의 입장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그 사람이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하는지 무례하지 않게 언행을 하는지 생각, 감정, 오감을 쓰는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자명하고 찜찜한 지식을 다룸에 있어서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보는 거죠. 즉 자명한지 찜찜한지를 명확히 구분하는지. 어린애를 낳았는데 이 친구가 영성지능이 있냐 없느냐 보면 알겠죠. 다른 친구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지 자기가 당해서 싫은지를 남한테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말할 때 남의 입장을 배려해서 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말할 때 보면 행동할 때 보면 그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대충 들은 얘기면 그냥 믿어버리는지 아니면 어머니 이거는 자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찜찜해요. 의심이 가요. 이런 걸 꼬치꼬치 좀 따지는지 보시면 영성지능 높은지 낮은지 그냥 나옵니다. 애들도. 어른은 말할 나위 없고요. 똑같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지능 제일 높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성인이요. 4대 성인. 소크라테스 같이 죽음에 임해서 이제 너 우리 말 안 들으면 독배 마시게 하겠다고 하는데도 내가 꼼꼼히 따져봤을 때 내가 판단한 게 제일 자명해. 그러면 죽음을 불사하고도 자명함을 선택할 수 있는 정도. 그게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적이죠. 근데 이게 자명하지 않으면 목숨 걸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자명하면 목숨을 걸까요? 내가 하는 일이야말로 신의 명령에 맞는 일이야 라고 소크라테스는 얘기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변론 보시면 나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들은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 내가 자명하다고 여기는 게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자명함이 아니란 걸 알아요. 우주적으로 어디 내놔도 자명한 거란 걸 알기 때문에 그 정도 자명함에 대한 이해와 그 지혜를 갖고 있다면 그렇게 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진리니까. 영성지능이 낮으면 어떨까요? 진리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평상시에는 아무리 좋은 말 하고 다녀도 자기의 이해관계가 딱 걸린 일이 만나면 바로 버려버립니다. 양심 바로 버려요. 영성지능이 떨어져서 그래요. 영성지능은 떨어지고 IQ는 엄청 높으면 이게 남 뒤통수 치고 다니는 사람이 나옵니다. 남의 허점이 잘 보이기 때문에 사기꾼이 되기 쉬워요. 남 보면 어수룩하거든요. 그럼 막 사기칩니다. 영성지능이 있다면 남이 아무리 허점을 보여도 나쁜 짓 안 하겠죠. 길에 어떤 사람이 정신을 완전히 잃고 쓰러져 자더라도 그냥 그럼 도와줘야 할 일이지. 영성지능 높은 사람이 볼 때는 영성지능이 낮은 사람이 볼 때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죠? 털어가야 할 그런 존재로 보이죠. 주머니 뒤지고 손 다 뒤져서 가져갑니다.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가져갑니다. 이게 영성지능의 차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성지능 높이려고 명상도 하고 양심 분석도 하고 우리가 또 양심 분석한 내용을 실천도 해보는 겁니다. 이 3가지가 불교에서 뭐라고 하죠? 계정해요. 선정, 지혜, 실천, 계율. 요 3가지가
이 삼박자가 맞을 때 수행이 늘고 영성이 제일 개발되겠죠. 예. 이 공식을 이거는 1000년 전이나 2000년 뒤나 똑같은 거니까 지금부터 잘 실천하셔서 전 세계에 다 별거 없다. 황금률을 알고 실천하면 우리 영성은 개발되게 돼 있고 널리 인간은 이루어지게 돼 있고 세계는 진리대로 다스려지게 돼 있다. 홍익인간 이화세계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어려운 용어 하나도 안 쓰고도 그냥 그런 거다라고 알고 계시는 이 나라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냥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 나라. 전 세계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 상식적으로 옳다면 저는 공교육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까지만 나오면 기본은 다 닦여서 나가게. 양심 분석의 달인이 돼서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요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치, 경제, 문화 곳곳에 가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셔야 돼요. 이 시대에 대통령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 지배하는 모든 결정들이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요소에서요. 공공기관에서, 법원에서, 어디서. 요소에서 누군가가 판단을 내린 그 결정을 우리는 살면서 받는 겁니다. 그 과보를 받는 겁니다. 요소에서 한 사람이라도 양심을 알고 결정을 내려줬다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완전히 달라지겠죠. 우리가 겪는 이 삶의 모습이. 그래서 저는 모두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리더도 당연히 제일 최고의 CEO 자리인 나라의 대통령도 하셔야 되지만 저 말단 가장 아래급도 다 자기가 선택으로 인해 국민한테 정부의 서비스가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나의 선택에 대해서 양심에 맞게 선택하겠다. 나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는 자신감이 드는 선택을 하실 수 있어야만 그 나라는 살기 때문에 저는 사기업이나 이런 거 차치하고요. 공기업, 그렇죠? 공무원들, 공적인 영역에 국민 세금 받아서 그거 가지고 굴리는 곳은요. 무조건 다른 능력 저는 안 봐도 된다고 봐요. 한국인들 기본적으로 머리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볼 게 영성지능 있냐만 봐야 돼요. 그런 분들이 특히 공적인 분야는 영성지능 있는 분이 가 계셔야 그쵸? 돈 잘 버는 제주 없어도 되잖아요. 공적인 기업에. 영성지능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로운 일을 하려고 모인 곳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서로 나눠가지고 우리 잘했다고 하면 이거 전혀 이거는 그건 사기업을 하셔야지 왜 공기업을 하시 기본이 안 된 발상이죠. 저는 특히 우리나라가 바로 서려면 이 국민 세금 받아서 움직이는 그 공적인 기관과 정부를 포함한 선생님, 교육을 담당한 그리고 의사분들, 인간의 생명을 담당한 분들, 법에 관련된 모든 분들은 특히 양심은 기본으로 알고 하셔야 중요한 결정을 하지 제일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영역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군대, 부모님 자식을 보내는데 그 안에서 양심적으로 결정을 했는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에 직결된 것들, 국민들이 제일 한을 품을 수 있는 일들을 미리 리더들을 배려해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가장 양심적으로. 여러분 부모님이 아프시고 본인이 아픈데 억울한 치료를 받고 죽었다고 생각하면 치료 제대로 못 해드렸다고 생각하면 그만한 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타인이 뭘 제일 가슴 아파할지 뭘 제일 행복해할지를 리더들이 밤낮으로 연구를 하는 나라가 된다면 그게 진짜 대동세계고 용화세계지 영성 높은 세계지 다른 거 없습니다. 황금률을 끝까지 실천해보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만 하면 인간의 아무리 그 얼어붙었던 마음도 다 녹습니다. 그게 예전에 이 계룡산에서 국사봉인가요? 거기서 김일부 선생이 공부하실 때 얻은 진리가 뭐죠? 그 주장하신 게 장춘 세계 온다고. 늘 봄 세계가 온다 하는 게요. 봄이 늘 온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꼭 지축이 바로 서서 뭐가 봄이 올 것 같죠. 그러면 그 한쪽만 봄이지 하는 쪽은 더 타죽죠. 그게 아니고 추나추동의 춘이 뭡니까? 인의지 중에 인이에요. 인, 사랑. 봄 기운이 사회의 만연한 세계를 장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흉흉해요. 가을 기운, 겨울 기운이 만연해요. 봄 기운이 만연한다 그러면 서로가 상대방이 나한테 양심 노트를 써가면서 처신하고 있다는 걸 서로 믿기만 하면 봄 기운이 바로 펼쳐질 겁니다. 그렇죠.
저쪽도 양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내 마음이 훈훈해지고 나도 같이 양심으로 화답하고 싶을 겁니다. 서로 양심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문화가 봄 문화죠. 반대로 욕심으로 서로 치닫는 문화는 가을 문화, 겨울 문화죠. 그래서 봄, 여름으로 가려면요, 만개하려면 이 봄의 그 사랑이 이 양심 버리고는 답이 안 나오니까 영성지능은 그래서 우리가 죽으나 사나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류가 같이 웃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